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 타파, 지역의 유명 언론인과 함께 이번 주 사회 분야 이슈 한 가지 타파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의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된 지 2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가지고 있는 천혜의 조건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주면 1호 공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뒤지지 않는 도심 속의 공원이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타파를 해봤는데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서 반응이 참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태화강 국가정원의 지정 과정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 쭉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 울산시에서 침수 영역도 착수했고 확장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이미 지적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주말에도 그렇고 지금 국화도 확 피어 있고 얼마나 지금 보기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각종 정원 박람회라든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역시 울산의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어떻게 하면 외지 방문객들이 더 많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 진행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외지 관광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공원을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조성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을 국화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참 보기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이 가을 국화를 꽃이 지기 전에 많이 좀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지역의 이슈 중에서 울산 시민들의 시내버스 문제 타파해보죠. 네, 그 시내버스 문제 참 많은 이야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울산시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그 지역 시내버스 업계에 그 지원해주는 재정지원금이 바닥이 나가지고 지난해부터는 금융권에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뉴스 있었는데, 은행 빚을 내서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 듣다 참 말문이 막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빚을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나요? 네, 한마디로 빚잔치인데요. 잔치? 빚잔치죠. 그러니까 울산시의 빚잔치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울산시는 시금고인 경남은행으로부터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120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대출은 울산 버스 운송 사업조합 명의로 이루어지고 울산시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의 형식입니다. 당시 울산시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 7곳의 연간에 총 770억 정도 재정지원금을 보전해줘야 했는데, 확보한 예산은 650원에 불과해서 120억 원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결산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불발이 되니까 결국 은행에 빚을 내야 됐습니다. 이 빚은 올해 확보한 당초 예산으로 갚았는데요. 문제는 대출금 규모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가 지난 7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이자가 싼 그 국민은행으로부터 또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모두 금액이 400억 원 정도 달하는 대출금을 내서 또 빚잔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억도 아니고 400억. 뭐 이런 내용은 김진영 이사처럼 신문에서 칼럼 쓰는 분들이나 알지 시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이 정도로 시내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진정 난 몰랐고, 단언컨대 시민들도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이슈 타파를 하면서 이런 세세한 얘기를 김 이사한테 듣게 되거든요. 자, 울산의 시내버스 빚내서 지원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뭐 잘 아실 겁니다. 올해 초에 시내버스 업체 한 곳이 그 연료비, 가스비를 체납해가지고 운행 중단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도역에. 네, 맞습니다. 그 뉴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이해 당사자 간의 극적인 합의로 운행 중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업체는 시내버스 회사를 뭐 대우여객에 매각하는 등 새로운 해법을 찾아갔지만 지역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바로 이 회사의 상황이 시내버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업체는 신도여객이었는데요. 비단 신도여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역시 공통적으로 빚어지는 사안입니다. 저도 이제 운수업자의 말이라서 이거 엄살인 줄 알았는데 모든 업체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쇼는 아닌 것 같은데 울산 시내버스 경영 악화 우리가 업자들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고 김 이사께서 직접 취재해 보니까 어느 정도던가요? 네,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업체는 대우 여객 그리고 신도 여객이 이제 대우 여객이 신도 여객을 양수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여객, 한성교통, 남성 여객, 학생버스, 유진버스 많아요. 예, 그리고 뭐 대우 여객도 모두 6개사로 구도로 재편됐는데요. 예.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모두 750대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많네. 그리고 지선 마을버스를 포함하면 896대, 한 900대 가까이 됩니다. 예. 이들 시내버스 업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일일 평균 승객 수가 18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파로 하루 평균 운송 수익금 역시 2억 2,9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하루에.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할 때 각 31%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예.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규모도 2016년에 98억 정도였는데 2017년에 200억, 그리고 2019년에 511억, 작년에 823억, 올해는 약 1,0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영업 숫자는 이제 거짓말 안 하니까 숫자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시의 재정을 그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2022년도에 예. 당초 예산에서 그 울산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을 1,4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네. 이 금액이 100% 반영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올해 지원금이 당초 예산 수준인 400억 원 정도가 확정되면 1,05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추경 예산 금액인 한 65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면 예. 800억 정도를 대출받아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이 정도로 이제 적자가 심각한 건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승객이 줄어서 업자가 적자 보는 걸 왜 시가 물어줘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해가요? 공공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 예, 공공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시민의 대다수가 누구나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에서 그걸 뭐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내버스 업계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울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협력은 재정지원금을 받아도 인건비 76%에다가 연료비가 한 14% 정도 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영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결국 요금이라도 인상해야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데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한 110원 정도를 올린 뒤에 6년째 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고요. 업계의 나름대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버스를 멈출 수도 없고 무턱대고 지원만 할 수도 없고 그냥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맞고 좀 비슷한 형국인데 근데 말이죠. 말씀 중에 6년째 요금을 안 올렸다는 건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네, 그 울산의 시내버스 업계 위기 상황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버스 요금을 무조건 올린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20년 이상 지속된 적자에 업체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한 것이 지금 최근에 적자폭이 커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울산시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재정지원금을 업계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선의 조짐이 없습니다. 예. 재정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혈세를 투입해서 사기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연히 네, 시내버스가 공공재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울산시 입장에서는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옛날 얘기에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옛날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떼돈을 벌었던 회장이 있었는데 뭐 옛날 얘기라고 치고 지금 어쩌다가 울산의 버스업계가 이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가요? 네, 그 업계에서는 1980년대 이 짧은 황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그분은 이제 그때 황금 시대였군요. 그렇죠. 80년대까지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이 적자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시내버스의 적자 이유는 무엇보다도
승용차 이용 증가에 따른 승객 감소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시내버스 승객 감소는 수송 분담률에서 확인됩니다. 지난 2008년 당시에 수송 분담률이 승용차가 36%, 시내버스가 20.6%였는데 2019년도에는 승용차가 44%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버스는 15.8%로 툭 떨어졌습니다. 승용차 이용이 8.4% 늘어난 반면에 버스는 약 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버스의 수송 분담률 가운데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떼돈 번 회장 얘기는 자가용과 택시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대였네요. 네. 그때는 그래서 시내버스가 황금알을 낳았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송 분담률의 구조상 그 버스는 통근버스, 그리고 전세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 통근버스와 전세버스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거나 뭐 오히려 늘어난 만큼 그 시내버스 이용자는 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승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매년 그 4에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폭이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파로 울산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도 황금 노선으로 불리던 노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명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버스 노선은 401번 버스, 106번 버스, 127번 버스 등 수익 노선으로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시내버스 회사들은 황금 노선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적자 노선의 수익을 보전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그마저도 황금 노선이 사라지니까 모든 노선에서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영 악화가 갈수록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127번은 저도 이제 가끔 타는 버스인데 손님 많던데 그래도 적자란 말이죠. 아마도 실장님이 탔을 때는 손님이 출퇴근 시간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아래턱 빼서 위턱을 괴는 융통성이 있었는데 황금 노선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 위턱, 아래턱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인데 알아들었고요. 자, 그러면 적자를 만회할 만한 대책 진짜 없습니까? 네, 뭐 솔직히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일부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책으로 감차를 이야기합니다. 차를 줄이자. 그런데 버스의 절대수를 줄여서 적자폭을 개선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감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차량 운행을 줄일 경우에는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노선 운영에 지장이 생겨서 결국 시민 불편이 커집니다. 울산의 시내버스의 주 승객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버스 이용이 줄어드는 방학 시즌에 일시적으로 감차를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일반적인 방학이 아닌 시간에 감차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런 일시적인 잠깐의 그 감차로는 경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울산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서울의 면적의 1.2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광범위한 지역인데 인구는 110만, 113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넓은데 골고루 살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백약이 무효라. 이걸 어찌 해야 합니까? 울산의 시내버스 시민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럴 바에야 시에서 직접 운영해버리면 안 되는지 공영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울산의 경우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사실 준공영제와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공영제나 준공영제 같은 직접 운영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적자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흔히 버스 운영 체계는 민영제, 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 이렇게 나뉩니다. 이 가운데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개념이 더해진 것인데요. 관리 방법에 따라서 다시 노선관리형, 뭐 수익금 공동관리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조정 과정과 그 뭐 여러 가지 재정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 경영 평가 서비스 이런 걸 평가를 하면서 이제 버스 회사들에게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거든요. 버스 회사는 버스의 운행 그리고 종사자와 차량 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은 지자체가 버스 회사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요. 대신에 노선 변경, 정차, 그리고 감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돼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불안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고용 안정에 따라 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서비스도 개선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시, 제주도 이 모두가 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듣다가 이제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어쩌다가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돈줄이 돼버렸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뭐 굳이 시가 그렇게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울산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일반 사기업의 조건과 같은 환경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걸림돌인데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언제나 시내버스 지원을 두고 시민의 혈세를 사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이 늘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받은 금을 버스 업계는 어디다 줄었어요? 네, 그 울산시의 그 버스 업계 재정지원금은 적자 노선 손실 보전, 그리고 환승 보전금, 예. 벽지 노선 보상금, 뭐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 예. 노차 폐차비, 유가 보조금 이런 식으로 쓰도록 딱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0년께 그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가 확대되자 시내버스 회사 경영 개선의 명목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익성이 가능한 시내버스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 근거를 댔습니다.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그 지원을 할 때는 38억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예. 근데 다음 해 93억으로 뛰었고, 어이구 많이 뛰었어요. 2004년에는 무료 환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대를 넘어가기 어이구, 시작했습니다. 확 뛰었네. 예, 그 이후에는 적자 폭이 확대돼 가지고 지원금 규모도 커지고 있고 예. 올해는 거의 1,000억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면 업계에서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목숨줄이네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딱 그 말이 맞는데요. 울산시가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거액을 업계에 지원하지만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고요. 누적 채무 상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업체는 수년 전 부채 해소를 위해서 100억 원에 가까운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 또 부채 규모도 줄였는데요. 예. 또 다른 업체는 차고지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실시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의 부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업체는 20년 이상 누적된 부채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해지니까 추가 차입 가능성은 낮아지는 데다 매각할 수 있는 자산도 거의 없어서 누적 채무 해결은 엄두도 못하고 결국 업계에서는 울산시에서 차라리 준공영제를 하자. 뭐 차라리 우리 버스를 시에 좀 가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다른 광역시처럼 우리도 준공영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울산시가 안 하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이유가 뭐였죠? 지금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예, 근데 울산시가 준공영제 도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예. 입장인데요.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에 지자체가 재원을 지급하는 공개념을 바로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 2004년 7월 1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한 뒤에 울산을 제한 6개 특광역시 모두가 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 지자체가 적자를 100% 보전하는 대신에 노선 관련 권한을 모두 가지고 업계는 운행과 노후 차량 관리 등 담당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업계는 준공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용객 감소로 수익 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적자의 95%만 보내주면 결국은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예. 상황이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그마저 다 지원해버리면은 예. 이거는 뭐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고 예. 여러 가지 뭐 책임을 따르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버스 업계는 지금 울산시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말이죠. 이 정도로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광역시 다 하고 있는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지 않아요. 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예. 제주도의 경우에는 노선 개편, 정차 등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 2017년에 157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었는데 예. 준공영제가 시행되니까 무려 965억 원,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뛰어 600% 이상 폭등해 버렸습니다. 예. 2005년에 도입한 대전광역시 역시 전년도인 2004년도에 40억 원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예. 한 해 만에 121억 원, 한 3배 정도 뛰었고요. 이야. 현재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즉 지원의 폭이 확 늘었습니다. 예.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적자를 100% 보존해 주는 만큼 업계가 굳이 뭐 자구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 서비스 개선도 안 할 것이고 지원해 주니까. 예, 그런 게 없어집니다. 특히 실제로 준공영제 시행 전 각 시도 모두 혁신안을 들고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된 경우가 없습니다. 허허. 울산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되는 순간에 바로 시내버스가 완전히 공적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민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단지 재정을 5%더 지원해 준다 이런 예.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준공영제 책임까지 모두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예. 자, 다른 광역시처럼 다른 광역시가 다 하는 준공영제를 왜 울산시만 안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신중을 기하는 울산시 입장이 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게 들을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네, 그 울산시가 지난 2019년 6월에 울산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예. 이런 것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래가지고 울산형 다중복합 운영 체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이야기한 것은 실현 가능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예.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서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장기적으로 그 서비스 경쟁 체계 조성 그리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준공영제, 부분공영제 신모델을 통해서 경쟁 체계의 울산 다중복합 운영 체계를 도입하라. 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 울산시는 농촌 지역 노인들 뭐 이동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재정을 100% 지원하는 마실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 혁신안을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울산은 요금 인상 현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6년. 예. 그러니까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보다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버스 요금까지 올리면 시민들이 좋아할 리도 없고요. 뭐 예.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적정 수준에 부과하는 게 맞지만 예.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돌발 변수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 거죠. 상황입니다. 예.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문제는 노와 사, 그 시와 시민들 그리고 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법 제시가 사실은 어렵다. 예. 업계도 투명한 제고, 그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좀 투명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그런 것을 보여줘야만 예. 지원을 해도 뭐 별로 이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 이사께서 업계의 투명성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시는데 울산의 시내버스 문제를 세밀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김 이사님, 울산 시내버스 만성 적자 그리고 울산시의 혈세 지원 뭐 이거 용 빼는 재주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해야 됩니까? 네, 그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예. 이 시민의 발이라는 부분이 항상 전제돼야 되는데요. 예. 울산은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이 없는 울산은 더욱 시민의 발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 채 무턱대고 지원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은 하되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 예. 경영 부분에 대한 시민기구 등을 통한 투명한 공개, 이런 절차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만 예. 1,000억을 지원하든 예. 그 이상을 지원하든 예.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울산의 시내버스 문제를 촘촘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다 하는데 왜 울산은 안 하고 막대한 혈세를 줘가면서 이들을 끌고 가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김진영 이사가 앞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원을 하되 업계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하고 지금 울산시가 구성하고 있는 시민기구에 버스 업계가 경영을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 준다면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고 해서 딴지걸 시민이 없을 겁니다. 버스 업계가 죽는 소리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슈스타파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